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4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사흘 후면은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 1심 판결에서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검찰에 한번 진술을 했기 때문에, 두 차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번복을 했지만 법원이 인정을 하고 판결을 하면은 또 판결문에 그것이 들어가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물론 불구속해서 기소하는 이 방법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해진 그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흘, 그러니까 나흘 앞두고, 이하영 1심 판결 나흘 앞두고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 의혹 특검법 이것을 발의를 했죠. 한마디로 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건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을 통해서 파헤치겠다. 결국은 시간 끌리고 이하영 재판 앞두고 이 혼선을 주기 위한 또 검찰에 대한 압박,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의 총수로서 입장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검찰을 아예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모든 수사들을 조작했다. 사건들을 조작했다. 검찰이 집단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이것뿐이 아니죠. 조국 수사도 특검하겠다. 대장동 수사도 특검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구속영장이 목전에 둔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하겠다. 이렇게 나오니 검찰총장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아무리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막아서 왔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제 퇴근길에서 일종의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이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 검찰 전체 차원에서, 대검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형식은 아니고 퇴근길 발언이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그 수사팀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검사들을 막았을 명분이 약해졌다. 명분이 아예 없어진 거죠. 이렇게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방탄이라고, 그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걸 강하게 비판한 입장에서 영장 청구를 막았을 수는 없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살 길을 찾느라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 의혹 특검법을 발의를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풍이 돼서, 또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석도 이원석이고, 또 검찰 안에서 수사팀이 평검사들이 부글부글 끓는 것, 전부 다 본인을 거짓말장이, 사건을 조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막았을 명분이 아주 약해져거나 없어진 것 하나, 그리고 수사검사들이 실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상황, 본인들을 사건 조작을 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국민 여론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이재명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검사장 출신들이 전부 다 앞장서서 이 법안을 추진을 하는데, 이성윤, 박균택, 양부남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검사 사회에서 별에 해당하는, 장성급에 해당하는 검사장 출신들이 지금 본인의 후배 검사들을 다 사건을 조작하는 그쪽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역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자책골을 넣었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하영 재판 사흘 앞두고 일단 민주당이 발의한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이 이런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부실 수사를 했다는 거죠. 무조건 검찰의 이화영에 대한 거짓 진술 강요 의혹, 이런 건데, 이게 하나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는 거고, 하나는
그 회유를 했다는 거, 술판을 벌여서 회유를 했다는 건데 이거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진술들이 있고 또 이 관련 이 법원들의 판결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다 있어서 유죄로 다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실 수사 의혹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술판을 벌여서 이화영을 회유했다. 이것도 가짜뉴스로 다 밝혀졌죠. 뭐 교도관들 38명 진술도 있고 출정 일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특검 추천은 어떻게 하느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민주당이 2명을 좌파 성향의 변호사로 하겠죠. 자, 그 민변 소속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좌파 변호사가 검찰청 검사들을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원석이지만 어제 퇴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특검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이 사실상 추진하는 이 특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를 했고 이화영이 800만 달러,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이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 뜻과 목적이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아실 것이다. 자, 국민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다. 이재명 보호를 위한 거다. 검찰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말해놓고 만약에 그 수원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걸 하지 마. 막았으면은 이화영은, 죄송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표리부동한, 극과 속이 다른,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이미 기자들 앞에서 퇴근길에 다 민주당의 속셈이 뭔지 다 알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급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방해 특검이다. 자, 사법방해 특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게 부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 이 정당한 영장 청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대북 송금은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때 다른 사건들과 묶어서 위정교사 뭐 이런 거 백현동과 묶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 청구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방탄은 뚫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재명이 병상에서 부결시켜달라고 업소를 했어도 가결이 됐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했죠. 그런데 그 기각한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북 송금은 왜 기각을 했느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때까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해서 관련 자료들을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1심 판결에 나오면은 그 판결문이 1호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판결문에 지금 이화영의 진술을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이화영 진술이라는 것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 그런데 이 2번이나 그런 그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그것이 1심 이화영 재판에서 인용이 되면은 그것은 이 증거 부족이 아니고 증거가 충분해지는 거죠. 그리고 1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창훈이 기각했을 때와의 상황도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 관련자들 지금 이재명이 꼭대기에 있는데 이화영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또 이번에 안보수, 김성태, 방용철 그 쌍방울 부회장이죠. 전부 다 그 구속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자들이. 그런데 이재명을 영장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민심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검찰 수사가 모두 가짜란 말이냐. 그리고 다 조작했다는 말이냐.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 중지시키고 이렇게 이화영 재판 1심 앞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국 이재명이 공범으로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심지어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이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 사안이죠. 자, 그래서 여론의 역풍
태풍이 부는 데다 검찰이 부글부글 끓는다. 자, 그래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쪽으로 이원석도 막았을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이 스스로를 올가미에 집어넣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만약에 제출이 되더라도 이재명이 지금 같은 날 6월 7일이 법적으로 원구성을 끝내고 22대 개원국회를 시작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무조건 이 다수당의 힘으로 개원 협상이 안 되더라도 밀어붙여서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이 될 텐데 과연 이것이 완전한 방탄이 될까? 민주당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때 21대 때 한번 가결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22대 때 그러면 여기서 철통 방어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상당히 공천권을 다 써버린 이후에 느슨해졌고 또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이 앞으로 대선에도 못 나올 그럴 상황이 될 건데 계속 같이 가야 되느냐 이런 인식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맹목적인 충성파들 공동 운명체들을 놔두고 그래서 저번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표결을 한 국회의장 후보 거기서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추미애가 떨어졌죠. 오히려 우원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원식을 찍은 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89명 그 89명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면은 이번에 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도 그것이 가결되고 영장실질심사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때는 이 사건을 병합을 했기 때문에 백현동 유정교사 병합을 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넘어갔죠. 유창훈에게.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는 따로 수원지검에서 청구를 하면은 수원지방법원 영장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그리고 이화영과 관련된 대북송금이나 쌍방울 이 사건에서 전부 다 영장이 발부가 다 됐습니다. 이하영, 안부수, 김성태, 방영철 다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래서 영장 발부까지 일사천리로 갈 수도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자,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리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위기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3일 남은 6월 7일 날 이 판결문에 이하영의 판결문에 제대로만 이재명의 혐의가 담기면은 다음 구속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빌미를 오히려 다급한 이재명이 제공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